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날인데 사실 이 수업은 선거날 이전에 녹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표한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8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표본 추출법과 중심 극한의 정리를 공부를 하는데 이 8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7장의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8장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공부해야 될 내용 그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8장의 내용은 또 9장, 10장, 11장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정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8장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퀴즈가 다음 주 20일 날 퀴즈를 봅니다. 퀴즈를 보는데 원래 20일 날 보는 퀴즈에 원래 제가 그 범위를 7장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6장하고 7장, 지난번에 좀 봤던 퀴즈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6장, 7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6장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6장에서는 한 20-30%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정도만 내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7장에서 나머지 7-80%의 문제가 7장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같이 문제 섞기 그게 없이 그냥 쭉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8장이 끝나고 9장 추정과 신뢰 구간을 하고 나면 우리가 리뷰를 할 거예요. 리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보통 일반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일단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을 받는데 요때 리뷰 때 지금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려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챕터에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런 형태로 리뷰를 하고 5월 4일날 중간 시험을 보겠습니다. 학교의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시험은 원래 5월 6일부터인가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땡겼습니다. 5월 4일도 혹시 한꺼번에 막 접속을 해가지고 LMS가 다운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진도상으로 5월 4일날 보면 시험이 딱 좋기 때문에 이때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학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때 절대 시험 보지 말고 이때 이후에 봐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좀 바뀔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시험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정확히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에 들어가서 8장은 표본 추출법과 중심 극한의 정리를 배웁니다. 자, 표본 추출법이 표본을 사용하는 이유,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좀 배웠겠습니다만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경상북도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이게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안에서도 샘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고르게 샘플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상북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울진 같은 데는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울진까지 가서 샘플을 구하고 또 뭐 영덕 가고 이런 형태로 이거 다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표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수요가 소멸되거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 같은 거 하는데 전국 인구조사를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사실 그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거는 어차피 그거는 한국의 인구가 뭐 몇천만 명이다. 이건 어차피 그 추정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치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만으로 모집단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계학 이론의 발전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확률 표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 probability sample, 이란 모집단의 확률적 특성이 반영된 표본을 얘기합니다. 자, 경영 통계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은 남녀 학생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학생들이 동일한 수로 표본으로 선택되어야 모집단이 잘 대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라는 얘기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확률적 특성이 잘 반영된 표본이다.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 아니면 사실 어떤 이 편향이 있는 표본이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확률 표본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본 추출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 샘플 랜덤 샘플링,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 그 다음에 체계적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추출법, 시스테매틱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층화 추출법, 층화 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 그럼 클러스터 추출법, 이런 것들은 좀 추출이 약간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뭐 쉽습니다.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모집단에 속한 모든 요소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된 표본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뽑는 그런 방법이 바로 단순 무작위 추출법입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사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론조사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다. 근데 그게 진짜 단순 무작위냐? 사실 바쁜 사람은 응답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진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 무작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울 것 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요소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된 표본이다. 이 니트라 인더스트리사에 근무하는 전체 845명의 직원 중에서 52명을 단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직원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박스에 넣고 잘 섞어서 박스를 쳐다보지 않고 상태에서 52장이 뽑힐 때까지 한 번에 한 장씩 박스에서 꺼내면 그게 이제 무작위 추출법에 해당이 되겠죠. 무작위 추출법을 실제로 이제 하는 방법이, 우리가 난수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수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난수표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책에 또 있습니다만, 자, 이 845명 직원 중에서 52명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경우에 이 난수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난수표는 이렇게 5개 숫자가
이렇게 이 열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으면 최초의 난수는 임의로 선택합니다. 보통 책에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어디 손가락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여기가 선택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든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든지 또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해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845명 중에서 52명을 선출한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기 선택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 선택이 됐으면 위에 037 또는 뭐 여기 뒤에 759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단 앞에 거 3개를 선택했다고 치고 037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가요. 37번 845명 중에서 37번을 표본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39번 58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올라가도 돼요. 574 533 742 쭉 가가지고 52개를 이게 그 순서대로 추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작위 추출법인데 혹시 가다가 845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961은 845보다 크죠? 없죠? 번호가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로 난수표를 이용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엑셀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난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난수를 추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엑셀의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요게 그걸 선택을 하면 여기서 데이터 분석에서 난수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요 메뉴가 나오는데 자, 그 메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개수 이게 이제 몇 개의 변수를 이제 만들어 무작위로 추출할 거냐. 보통 한 개만 선출하는 것 중에 한 개. 이 한 개를 몇 번 반복해서 난수를 몇 개 만들어낼 거냐. 100개를 만들어낼 거다 이거죠. 100개. 그리고 분포를 이제 요거는 아직 우리가 이제 안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포를 그냥 일항분포라는 게 균등분포를 얘기합니다. 균등분포.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작은 얼마, 끝나는 거는 얼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출력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난수를 1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드는 여기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시드를 주면 뭐 시드마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는데 요거를 시트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난수 생성에 가서 이게 변수의 개수는 1개, 이 2개 하면은 2개가 만들어져요. 그냥 1개, 난수의 개수는 100개, 1000개를 해볼까요? 1000개. 그 다음에 일항분포, 균등분포라고 그랬죠. 시작을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범위를 여기 A1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까지의 숫자 100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Shift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그게 1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또 Shift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있는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의 평균이니까
어,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0에 가까운 숫자가. 그죠? Shift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2.04. 이게 뭐 0에 가까운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딱 0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 변수를 몇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다시 난수 생성에 가서 요번엔 변수를 내가 한 5개 정도 해볼게요. 5개 정도 하고 다른 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5개의 변수가 생겨났어요. 얘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각각. 이게 이제 1000개씩 만들어진 거죠. 1000개씩. 자, 요거는 이제 0에 아주 가깝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평균이 이 각 1000개의 랜덤하게 만들어진 숫자들의 평균은 이제 0에 어떤 거는 뭐 플러스가 나온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이렇게 난수가 이제 잘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수를 만들었고요. 이 난수를 만드는데 데이터 분석 기능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난수 생성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엑셀에 랜드 함수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랜드 함수를 사용하면 이 랜드 함수라는 거는 엑셀에서 여기서 랜드 함수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드라는 함수는 아무 인자가 없습니다. 그냥 갈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이건 숫자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무작위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엑셀에서 해주는데 그게 바로 랜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주고 F9를 누르면 숫자가 변경이 돼요. 자, 여기서 F9